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오늘 어떤 종목들이 수급에 영향을 받았을까요? 수급 로드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철저한 종목 분석 내어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이창대 장인투자클럽 대표, 그리고 민푸름 겟더 베럴라이프 대표, 권영우 오리드홀딩스 대표 세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민푸름 대표님, 오늘 의상이 눈에 확 띄네요. 명절을 맞이하여 예. 여러분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복은 못 입고 한복 색깔을 입고 예, 왔습니다. 명절 기념이기도 하고 사상 최고치 경신 5,500 뚫은 기념이기도 하고, 자, 이창대 대표님은 파란색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어떤 종목들의 수급이 몰렸는지 로드맵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오늘의 수급 로드맵이 나왔습니다. 우리금융지주부터 시작해서 또 실적 발표한 카카오도 있고요. 한화시스템, 현대차 쭈쭈쭈쭉 나가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그리고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있는지 한번 쭉 눈여겨보시고, 자, 이제부터 그 종목들이 소개가 될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창대 대표의 노란색 말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려 주사위. 자, 오늘 첫 번째로 소개될 종목 숫자 5가 나왔습니다. 5칸 전진해 보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자,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장중에는 꽤 많이 올라가면서 40만 원 선도 탈환 시도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아쉽게 다음 기회로 넘기게 됐습니다. 자, 어떻게 포스코 홀딩스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포스코 홀딩스 제가 이제 나올 때마다 자주 이제 당첨이 돼가지고 했는데, 예, 그때마다 그러네요, 이제 생각해보니까. 매수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지금도 또 오늘 신고가를 쓰게 됐는데 아직도 안 늦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 정부에서 수소환원제 처리라든지 저탄소 기술에 대한 이제 R&D 지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철강이 요즘 분위기가 그다지 좋지가 않죠. 근데 지극히 정상입니다, 여러분들. 원래 차화정, 철강, 인프라, 경기민감주는 경기가 좋아져야 올라가요. 요즘 경기가 좋나요? 안 좋죠. 경기가 이제 바닥을 통과하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인프라 종목들도 막 올라가려고 하는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수입산 철강 규제 강화라든지 중국 감산 조치로 인해서 반사이익도 불 걸로 기대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좀 어려웠던 철강주들이 다시 한번 또 도약할 수 있을 만한 지점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한 이제 철강 모멘텀뿐만이 아니라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 이제 리튬 광산 지분 확보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이번 리튬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또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리튬 가격이 또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포스코 홀딩스에서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포인트들 한번 챙기시면서 이제 거래량 동반해서 바닥에서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종목들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 코너 기다리시면서 앞선 코너 조선일 매니저가 진행하는 걸 보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왔던 게 야수의 심장 아니면 요즘 같을 때 수익 못 올린다, 이 얘기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도 아주 야수의 심장을 가져야만 살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우상향하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자, 그렇죠. 지금 시점에서 매수합니까? 아니면 좀 지켜봅니까? 저는 이제 충분히 매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2번인가 3번째 지금 들고 이게 당첨이 된 것 같은데, 그때마다 이제 계속 매수 사인을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습니다. 올랐으니까 좀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올랐습니다. 또 그래가지고 이제 업황 사이클이 이제 성장 사이클로 진입했다라는 점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지금 딱 돌파 매매 차트 타점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삼각 수렴 패턴을 이야기하는데 1차적으로 바닥 매물대를 뚫고 올라오면서 이번에 2번째 단계에서 올 때는 우리가 한번 성장 모멘텀을 볼 때 같은 구간에서 계속 저항을 맞는 종목들, 이제 바닥을 좀 들어 올리면서 이제 저항대를 이제 돌파가 나오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포스코 홀딩스는 또 타점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또 철강 업황의 회복을 기대해 보시면서 가면 되겠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야수의 심장으로 이제 공략하는 것도 되게 좋은 시장이에요. 왜냐면 주도주들이 요즘 너무 잘 가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요즘 시장이 또 어떤 시장이냐면 정말 수익 내기가 너무 좋은 장이에요. 그래서 사실 주식을 일단 하셔야 됩니다. 근데 메커니즘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가는 게 좋겠고, 지금 잘 가는 거를 공략하는 것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그게 좀 겁이 나시는 분들은 다음 타자에 갈 만한 걸 미리 진입을 해도 충분히 괜찮은 장이에요. 그래서 그건 성향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좀 지금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은 빠르게 수익이 날 수 있지만 좀 변동성을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변동성은 좀 작지만 조금 이제 시간을 투자해서 나중에 수익이 날 만한 지금 주도주에서 그 다음 타자로 순서가 올 만한 종목을 미리 진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에 이제 우리는 경기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영원한 불경기라는 게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 상승 사이클을 탈 때는 맨 처음에 뭐 반도체나 이런 쪽부터 뭐 혁신업종으로 움직이다가 마지막에 경기 민감주가 움직여요. 그래서 이런 철강주 포스코홀딩스도 한번 지금 구간에서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 중에 한 분도 이 정도 가지고 무슨 야수라 그래요 라고 그러니까 말씀해주고 계신데 이 정도면 너무 편안하죠. 네, 같은 의견이셨습니다. 이창대 대표도 역시나 같은 의견으로 매수 의견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민푸름 대표의 저희 초록색 말을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려 주사위. 자, 두 번째 종목은 숫자 6이 나오면 방금보다 한 칸 더 가겠네요. 오리온입니다. 자, 오리온 어제도 수급 특징주로 저희가 소개를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연일 빨간불을 켜고 있는 종목이죠. 오늘은 또 추가적인 소식이 나오면서 탄력을 더한 것 같아요. 맞아요. 크게 두 가지를 조금 말씀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현금 배당 소식, 여러분들 아시겠죠? 현금 배당 그 배당금이 40%나 올렸습니다. 이게 이제 고배당 기업의 그 요건에 충족하는 건데, 정부가 이제 올해 2026년 회계 연도부터 이제 고배당 기업의 요건을 25%를 기준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제 증권사들이나 뭐 요런 금융지주 회사들이 25.3, 뭐 25.8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오리온은 통 크게 40%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기업 입장에서 이 배당을 많이 한다는 것 자체가 고배당 기업으로 들어가는 게 되면은 수급이 조금 몰릴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고배당 펀드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이러한 수급을 조금 이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거는 이제 필수적인 거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조금 이제 이렇게 오른 이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레포트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오리온만 해도 요즘 시장 어떤 시장이죠? 톡 치면 올라갑니다. 거기다가 요즘에는 레포트만 쫓아서 매매해도 사실 수익을 좀 비교적 수월하게 낼 수 있는 시장인 것 같아요. 지금 이 레포트가 일단 DS투자증권에서 목표주가를 이제 16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상승을 했고, 하나투자증권에서도 14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또 키움증권에서도 17만 5천 원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목표주가가 18만 원 기준으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아직 올라갈 룸이 좀 많이 남아 있다고 보이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더 긍정적인 이제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좀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레포트의 이제 실제 그 내용이죠. 결국에는 돈을 많이 벌 것이다 라는 건데, 오리온의 같은 경우에는 해외 매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매출 비중에서 65% 이상이 해외 매출이거든요. 여기 그 화면 좀 혹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이게 오리온 이제 국가별 매출 추이를 제가 요 표를 갖고 왔는데, 요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네, 준비가 됐습니다. 지금 요 화면 보시면 이제 국내랑 중국이랑 비슷한 것 같죠? 하지만 중국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그러면 한국이랑 중국은 이미 포화 상태 아닌가? 뭐 이제 다 이렇게 좀 정평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중요한 게 베트남과 러시아입니다. 특히 러시아는 땅덩어리가 저만한데 이제 시작했네? 라는 느낌을 조금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코파이가 좀 국민 간식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이 매출이 훨씬 늘어날 수 있는 요게 조금 생겼다. 라고 이런 모멘텀이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확실히 상승폭만 두고 보자 그러면 아래 베트남과 러시아의 상승폭이 상당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모멘텀이 붙어서 지금 무려 9거래일 연속 상승. 그리고 그 앞전에 한번 조정 살짝 나왔던 것도 뭐 0. 몇 %의 하락이었기 때문에 사실 거의 뭐 계속 오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 타점에서 우리 오리온 매수 가능합니까? 크게 장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매수죠. 다만 내일은 일단 관망. 내일이잖아요. 예. 내일은 내일장 관망. 의견이니까. 아니, 연휴 앞두고 있죠. 거기다가 지금 얘 차트를 보면은 볼린저 밴드 상단선 위에서 출발해서 위에서 끝났어요. 지금 이게 굉장히 누가 봐도 과열 구간이죠. 그래서 얘 적정 그 매수 가격은 저는 한 13만 원 부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일 더 간다?
갈 수 있죠. 다 갈 수 있지만 이 볼린저 밴드 상한선, 요 빨간색 선이 볼린저 밴드 상한선이거든요. 이 선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통 강합니다. 주가들이. 그래서 이 빨간색 선 안으로 조금 들어왔을 때 매수하는 게 가장 조금 안정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연휴도 앞두고 있고 그동안 많이 오른 것도 있다 보니까 일단 당장 내일장에서는 매수보다는 관망 쪽에 무게를 실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권영우 대표의 빨간색 말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려 주사위. 자, 오늘의 세 번째 종목이 되겠네요. 숫자 4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나란히 붙는 건가요? 네, 현대차로 가보겠습니다. 자, 현대차. 좀 오늘 아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 속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다수가 올랐거든요. 자, 그런데 유독 눈에 띄는 파란불이 하나 있었다고 한다면 현대차입니다. 물론 뭐 큰 폭의 조정은 아니었어요. 0.59% 정규장 기준으로 빠졌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요? 일단은 현대차는 지금 주가가 숨고르기에 좀 들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기존에 이제 현대차가 가지고 있었던 본업 그 이상의 지금 밸류를 받게 됐잖아요. 로봇 밸류를 받으면서부터 30만 원, 그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부터 지금 신고가가 나왔다가 너무 이제 단기간에 오르다 보니까 이 정도의 조정과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은 약간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조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본업도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북미 시장에서도 팰리세이드가 완전히 패밀리카로서 지금 선정이 됐고 또 얼마 전에 베트남에서도 내연기관차가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가 올해 이제 목표로 세운 매출액도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진 않죠. 아무래도 이제 경기에 민감한 전방 산업이다 보니까 지금 글로벌 경기가 좀 불확실한 상황에서 목표를 너무 이제 높게 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제 목표를 0.5% 정도 상향했다라는 거는 일단 완연하게 매출이 좀 자동차 판매량은 완연하게 좀 늘어날 수 있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고환율 구간에서 어쨌거나 지금 자동차 수출은 환율에 굉장히 민감하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뭐 10원 단위로 봤을 때 2천억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1,400원 이상의 상단을 지금 유지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자동차에 대한 영업이익도 좀 박스권으로 좀 유지되는 그런 측면을 볼 수 있고 여기에다 이제 프리미엄으로 최근에 더해진 로봇 밸류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해진다면 전고점 이상의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유튜브에다가 이제 공개한 영상을 보면 이 아틀라스가 가상 공간에서 학습한 걸 가지고 산업 현장에 추가적인 어떤 학습 없이 바로 이제 즉각적으로 투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도 이제는 더 이상 이게 연구용으로서 아틀라스가 아니라 완벽히 이제 양산형으로 전환했다라는 것을 암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로봇 기업 중에서 어떤 거 투자하냐라고 했을 때 가장 매력이 있는 거는 현대차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지금 구간에서 좀 싼 값에 우리가 투자를 해본다면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장중 최고점을 찍었던 59만 원을 보였던 게 1월 22일 딱 3주가 지났습니다. 자, 기간 조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어디까지 이어질지, 언제까지 이어질지 이 부분도 관심인데요. 현대차, 그러면 지금 정도 수준에서는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매수 완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다만 이제 뭐 내일 아침에 장 시작하자마자 뭐 시가 매수로 몰빵 베팅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비중을 나눠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게 그래도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에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최근에 이제 뭐 한 달 동안 거의 35만 원에서부터 59만 원까지 한 달 동안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5만 원 위에서는 이 저가 매수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지금 증시의 그 대기 자금도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조정을 기다리기보다는 여기서 좀 분할로 대응을 하시면서 가져가 보는 게 좀 어떨까? 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장에서 사실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정말 오랜만에 들어와서 야 이제는 외국인 수급이 조금 바뀌려나 싶었는데 오늘장에서 또 거의 그대로 팔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혹시 보고 계세요? 일단은 지금 외국인의 패시브 자금은 반도체로 갔다가 사실 어떻게 본다면
삼성전자가 오르면 이 나머지 코스피에 있는 대형 상위 종목들은 패시브 자금이 유출이 좀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삼성전자가 약간 수급이 이탈이 나왔을 때는 그때 현대차는 수급이 오히려 몰렸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다가 이제 삼성전자가 다시 지금 뭐 18만 전자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다시 수급을 좀 뺏기는 상황이죠. 근데 이런 수급은 약간 일시적인 그런 수급이라고 좀 보고 있고 중장기에 대한 관점은 변함없이 유지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은 이 종목 코드를 활용해서 53만 원에 팔아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하이 개그를 또 보내주시기도 했는데 일단은 권 대표의 의견은 매수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다시 이창대 대표의 노란색 말 차례입니다. 몇 칸이나 전진을 할지요? 굴려 주사위.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숫자가 3이 나왔습니다. 3칸 전진합니다. 자, 그러면 오호, 삼양식품으로 가게 되네요. 자, 삼양식품 정말 뭐 작년 한 해에서 손꼽을 만한 종목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난주에 그런데 자칫 잘못했다가는 황제주 자리를 내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다시 연일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앞서서도 오리온을 한번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예. 요즘에 그 식품주들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많이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 식문화가 좀 전파된다라고 했을 때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식사 개념으로 우리가 끼니를 해결하는 음식은 전파되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왜냐면은 이제 식습관이라는 게 바로바로 바뀌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간편식 같은 경우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뭐 오리온도 앞서서 설명해 주셨지만 초코파이 같은 경우 그리고 최근에 롯데헬푸드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정말 잘 가고 있는데 스낵류, 뭐 빼빼로 유명하죠. 그리고 이제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도 불닭볶음면, 간편식 열풍으로 상당히 이제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원래 전통 1등이라고 평가받았었던 신라면의 농심, 이제 농심 같은 경우는 라면뿐만 아니라 이제 스낵류까지도 같이 하는. 그래서 이제 그 미국 토크쇼 같은 데 나와가지고 블랙핑크 제니가 나의 최애 과자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다라고 하면서 농심의 바나나 킥을 얘기하다 보니까 주가가 한번 또 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던 그런 이제 기업들이죠. 제가 한 4개 정도 기업을 말씀드렸는데 모두 특징이 최근에 주가를 상당히 강력하게 올리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미 많이 올렸던 기업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삼양식품이 그런데 모든 기업들의 공통점이 간편식, 스낵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식품주가 다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렵다. 그래서 스낵류 위주로 좀 보시라는 걸 강조드리고 이런 기업들이 실제로 수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삼양식품은 앞서 말씀드렸던 오리온이나 롯데헬푸드 그리고 농심보다는 주가가 이미 한 차례 너무나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주가가 뭐 반등하고 있긴 한데 한 차례 강력하게 좀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 삼양식품의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한류열풍으로 인한 식품주 수출 강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도 여전하고 매출이나 영업이익, 순이익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재무 차트를 기반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장기 성장 전망을 좀 눈여겨볼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재무 차트를 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재무 차트를 이제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그 예상치를 좀 포함한다라고 했을 때 한 2029년까지는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전망치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올라갈 걸로 보고 있어요. 불닭볶음면이 사실 한 번 우리가 그냥 유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의 이제는 뭐 뉴 노멀이 돼버렸다라고도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안 올라간 걸 원한다라고 하면 농심 같은 기업들은 아직 별로 안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을 좀 대체해서 보는 것도 방법이고 지금 한일령으로 인한 중일 갈등의 반사이익뿐만 아니라 순이익 한 43% 정도 증가 그리고 배당 증가율은 45%를 기대하는 삼양식품도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 지지 후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니까 현재 마진율을 보게 되면 이제 영업이익률이나 순이익률이 뭐 23%대 그리고 18%대를 보는데 PER 13배를 이제 전망하니까 아직도 뭐 그렇게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그래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구간에서부터 좀 관심 종목으로 미리 살펴보시라고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관심 종목에는 넣어둔다. 그러면 내일장에서 매수를 해도 된다? 이 이야기까지 이어질까요?
저는 매수를 해도 되는데 좀 소액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의견은 제가 관망으로 준비는 했어요. 예. 근데 소액으로 내가 지금부터 좀 미리 진입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 크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지금부터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단기 급등 이후의 조정 구간이니까 이익 구조 대비해서 저평가된 시총이고 장기적인 흐름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가격대 이제 생각해보고 앞으로 추이를 생각해보면 여전히 성장 전망을 보고 있어요. 추세 전환이 본격적으로 되면 계속해서 장기 성장 기대하니까 소액 접근은 유효하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양식품에 대한 분석 내어주셨고요. 자, 다음은 다시 민프름 대표의 초록색 말을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리온에 위치해 있죠. 자, 몇 칸이나 전진할지요? 굴려 주사위. 자, 가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숫자 5칸을 전진하면요. 자, 그러면 LG화학으로 갑니다. LG화학, 뭐 실적 때문에 한 차례 주가가 좀 출렁이는 모습도 보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2월 들어서는 꽤 회복이 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LG화학 많은 분들의 애증의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그 석유화학 업종이 정말 좋지 않았어요. 그 이제 크게 얘기하면 이제 공급 과잉, 중국에서 워낙 싼 가격에 이제 많이 때려버리기 때문에 화학 업종들이 다들 이렇게 죽어났죠, 말 그대로. 그리고 원재료 이제 가격도 이제 하락이 이제 마진을 이제 축소시키는 이런 원인을 좀 부르켰는데 요즘 들어서 특히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다시 이렇게 고개를 조금 들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업황 개선 기대감이 이때부터 몰리기 시작을 해서 이제 2차 전지, 리튬 가격 오르면서 이제 추세 전환에 조금 이제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LG화학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최근에 이제 주식을 시작하셨던 분들은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크게 3가지로 나눕니다. 석유화학, 두 번째 2차 전지 소재, 그다음에 세 번째가 바이오. 이 생명과학 사업부가 있어가지고 요 3가지를 좀 봐야 되는데 오늘 일단 최근 이슈만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이번에 그 영국계 행동주의 펀드에서 그 주주 제안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요게 이슈가 돼서 오늘 조금 이제 요 최근에 흐름이 조금 괜찮았거든요. 이게 뭐냐, 주주 제안서 제출? 이게 뭔데요? 이렇게 살펴봤더니 야, 너네 LG 엔솔 지분 팔아. 10% 정도 팔아서 빨리 너네 주주 재고 뭐 환원 정책을 하든 회사 가치 좀 올려라. 너네 만성적인 저평가 회사 아니냐. 그래서 요거를 자세하게 좀 따져봤더니 여러분 LG엔솔 지분을 LG화학이 제일 많이 들고 있어요. 그런데 LG화학과 시총 비교를 해볼까요?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90조가 넘습니다. 그런데 LG화학은 시총이 20조 남짓밖에 안 돼요. 이게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분 가진 회사가 더 덩이가 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제 좀 꼬집어서 얘기를 한 거지만 그래서 이게 어떤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요런 요구 제안서가 제출이 되면서 이러면 주주 환원 정책이나 주주 가치를 조금 제고할 수 있는 무언가를 좀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이제 주가에 조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이슈는 약간 요런 건데 요거 들고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실 그 전부터 특허 소송 문제가 조금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이슈가 좀 하나 또 나왔어요. 중국의 이제 롱바이가 인민법원에 제소를 한다. 뭐 이런 소식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그 전에 사실 되게 오래됐다 그랬잖아요. 이 한국에 이 재생능원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요거 모기업이 롱바이예요. 근데 얘랑 LG화학이랑 이미 우리나라에서 특허 문제로 소송을 겪었어요. 그런데 이게 특허 침해 무효 소송이 이제 기각이 되면서 사실상 승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엄마 부른 거죠. 중국에서 엄마가 등장해서 야, 너네 한국 법원이니까 그렇게 판단한 거 아니야? 중국 가서 다시 한번 싸워보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소송 때문에 얘가 주가가 영향을 받을 거였다면 사실 지금도 계속해서 조금 빠지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는 좀 학습 효과가 충분히 됐기 때문에 이제 크게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뭐 주주 환원책 발표하는 기업들마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관점에서 매수가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말씀해주신 그런 우려 지점들을 조금 다 해소하고 나서 들어가야 될까요? 아니요. 아까 그 우려는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수해도 괜찮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요게 수급이 굉장히 기관하고 외국인이 오늘 동반 순매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조금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수급을 보면은 이 투신하고 사모펀드가 지금 어제부터 조금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외인은 계속해서 누적 순매수가 있기 때문에 뭐 외인은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기관까지 조금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조금 시야를 좀 넓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반도체만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은 스프레드 되는 형식이잖아요. 이제는 반도체가 갔으니까 반도체는 계속 갈 거야. 그러면 안 간 게 뭐가 있지? 라는 게 지금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수급이 조금 몰렸다는 게 특징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큰 대하락 추세를 추세 전환에 성공했다. 요 차트의 요 기술적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세를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대세적인 하락 추세를 지금은 추세 전환에 성공을 해서 지금은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얘는 이제 상승 추세로 좀 올라갈 차례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잘 가는 종목들 고점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리도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천천히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매력적인 구간이다.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권영우 대표의 빨간색 말 차례입니다. 굴려 주사위. 자, 이번에 소개될 종목은요. 단번에 6칸을 전진하게 됩니다. HD 건설 기계로 가는군요. 우크라 재건 관련해서도 항상 좀 탄력을 받는 종목이기도 한데 몰랐는데 벌써 이제 곧 만 4년이 다 채워진다고 하더라고요. 5년 차를 곧 맞이하게 되는데 이 4년이 되는 날 아마 2월 24일, 28일 뭐 그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무언가 좀 종전과 관련된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건설 기계 쪽에서 우리나라의 탑티어 두 군데가 이제 HD 건설 기계랑 두산박해 정도가 있거든요. 그럼 이 건설 기계가 언제 주가가 오르냐?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는 논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스팔트를 다 드러내고 이제 건설을 시작했을 때 건설 업황이 살아나면 반등이 나오는 거고 당연히 이제 굴삭기나 이제 그 인프라를 하려면 이제 그 중장비들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올라갈 수밖에 없지만 최근에 이제 그 재건 관련해서 이제 미국에서 우크라이나랑 이제 러시아랑 3자 평화 회담을 하자라고 해서 우크라이나가 이제 바로 이제 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약간 재건의 그 테마에 대한 집중도도 좀 보여진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글로벌적으로도 북미에서도 지금 재고가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미 쪽이랑 아프리카 쪽도 금이랑 구리 광산이 지금 금 가격이랑 구리 가격이 계속 높이 뛰니까 광산들을 지금 재개하고 투자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럴 때 또 뭐가 필요하냐? 그럼 굴삭기 필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북미 쪽, 남미 쪽에 대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면 되실 것 같고 지금 HD 건설기계가 합병을 했죠. 그래서 현대건설기계랑 인프라코어랑 합병을 해가지고 이 네임이 HD 건설기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검색하실 때 좀 유의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실적 발표를 최근에 한 걸 보니까 컨센서스를 좀 부합한 양호한 실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수급적으로 보자 그러면 기관의 순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종목인데 자, 이쯤에서 우리도 매수를 동참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조금 지켜볼까요? 이런 종목은 매매를 할 때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보통 이제 종목마다 전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패턴으로 가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투자 그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이제 심리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HD 건설 기계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돌파하자마자 거의 대부분이 윗꼬리를 달고 좀 내려오는 패턴이 많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조정이 나오고 또 이런 조정을 반복하고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자마자 조정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뭐 시가 매수를 뭐 전고점을 돌파하고 뭐 신고가를 간다라는 생각으로 매매에 임했다가 윗꼬리가 좀 더 나오면서 음봉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거 이전처럼 그러면 윗꼬리 달고 또 내려가는 거 아니야? 조정이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투매가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약간 좀 주의를 하시면서 좀 관망을 하시면서
좀 지켜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관망 의견이고요. 뭐 차트상에서 봤을 때 짧아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저 기간이 뭐 한 달 그리고 2달 정도씩 되기 때문에 투자를 실제로 한다 그러면 좀 기다림에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관망하면서 좀 조정이 나오는지 여부를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종목들까지 만나봤고요. 이제 다시 이창대 대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말이 출발합니다. 굴려 주사위. 자, 이번에는 오늘은 숫자가 큰 게 많이 나옵니다. 6칸 전진해 보겠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로 가는군요. 자, 현대 엘리베이터 하면은 뭐 최근에 배당 얘기로 정말 뭐 큰 관심을 모았던 것 같아요.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원래 이렇게 많이 주는 곳이었나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일단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원래 처음에는 배당을 보고 이제 눈여겨봤던 종목은 아니긴 한데 또 배당 이슈까지도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아무래도 좀 주주 친화적인 부분이라든지 주주 환원에 대한 얘기들이 대기업들 사이에서도 그리고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 사이에서도 많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당 확대 기대감도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는 두 가지 모멘텀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피지컬 AI로 넘어간다 그리고 로봇으로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크게 휴머노이드 로봇도 이제 보지만은 물류 자동화, 공장 자동화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물류 자동화나 공장 자동화에 있어서 엘리베이팅 기술, 컨베이어 벨트 움직이는 이런 기술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자회사인 현대모백스 주가가 정말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 현대 엘리베이 역시도 이 물류 자동화 수혜를 기대해 보면서 움직임을 가져가는 종목입니다.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이제 그 재건이라든지 인프라 수요들이 좀 올라오고 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재건이나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계속해서 기준금리 인하 압박을 하고 있었고 정부 차원에서 이제 돈을 풀면서 사업을 전개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자 부담이 있으면은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 기준금리 인하가 차기 연준 의장이 임명이 되고 좀 전환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금리 인하가 또 재개됐을 때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시장에서는 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월부터 기준금리 인하를 또 재개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진행되는 이제 국가 단위의 사업들, 특히나 트럼프가 이번에 그 전쟁 억제력을 많이 좀 보여줘 놨어요. 좀 이런 말씀 좀 그렇지만 사전에 잡들이를 좀 했다고 생각합니다. 전쟁하고 싶은 국가 있으면 지금 얘기해. 내가 한번 보여줄게. 대통령 납치되는 거 봤지? 그러면서 이제 중동한테도 뭐 으름장을 한번 놨었죠. 한번 작년 초중순 정도에 이제 전쟁이 중동 쪽에서 이루어지니까 그럼 미국도 그럼 참전할게 하니까 바로 다 깨갱했죠. 그래서 트럼프는 진짜 전쟁하는 애다라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다 인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할 거면 지금 당장 빨리 미국이랑 하자. 어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싶은 나라가 있으면 지금 등장해라. 약간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럴 나라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쟁 억제력이 생겼고 여기서 한번 이거를 딱 잡아버리니까 이제 재건 쪽으로 눈을 돌립니다. 이게 재건 쪽으로 가겠다 했는데 여기서 또 막 전쟁 나고 이러면은 이게 다시 원점으로 가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전에 이러한 일들이 저는 어느 정도 전략적으로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실제로 이제 국방비를 뭐 1,000조에서 2,000조로 올린다. 그때도 뭐 같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제 2,000조국으로 된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여기에 도전할 만한 국가는 아직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평화가 어찌 보면 힘의 논리로 인해서 유지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제 재건 수요가 올라가게 되면 현대 엘리베이터 역시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여져요. 앞서서도 이제 그 건설 기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엘리베이터 역시도 우리가 재건이나 인프라를 한다고 했을 때 무슨 뭐 3, 4층짜리 빌라 지을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엘리베이터는 이제 필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재건 수요까지도 그리고 인프라 사업에서도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해주신 모멘텀도 있고 특히나 최근에 이제 배당 이야기로 한창 시장의 주목을 모으면서 뭐 애프터마켓에서 굉장히 급등했다라는 저희 특징주로도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실제로 주가 흐름을 보면 음봉 마감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고 실제로 주가도 다시 다 반납이 됐단 말이죠. 이 차트 흐름을 보면은 손이 나갈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매수와 관망 중의 의견은요? 저도 아직은 좀 관망 의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기대해 볼 만해서 수급이나 이제 차트 흐름에 맞춰서 눌림목 공략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아직 이제 하방 추세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가격을 돌리기 전까지는 좀 지켜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단기 급등으로 인한 가격 부담은
여전히 있는 게 사실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재건 테마와 인프라 확대 기대감이 그렇다고 또 사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고 다시 재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소액으로 서서히 좀 진입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 엘리베이터 관망 의견이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남은 두 종목들에 대해서는 의견까지 더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프름 대표의 초록색말 출발합니다. 굴려굴려 주사위. 자, 민 대표가 소개할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요. 숫자 4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로 가는군요. 자, 원전 대장주라고 불렸던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최근에 원전이 주목받을 때는 약간 좀 아쉬운 흐름이 아니었나 싶은 개인적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은 스프레드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답답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지금 횡보하는 게 사실 좀 한 달이 좀 넘었다, 한 달 정도 된 시점이거든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이게 횡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쏘는 힘이 강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조금 보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두 가지로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수주 여러분들 다 잊을만 하면 수주 소식 들리고 하죠. 근데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뭐 SMR도 있겠지만 가스터빈 수주가 조금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내외로 이제 해서 얘가 투트랙 전략을 조금 세우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 이제 가스터빈 수요에 이제 맞물려서 국산 효율화 이렇게 시키고 그다음에 해외에다 수출하고 이렇게 양쪽으로 판매한다. 뭐 이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어쨌게 됐든 이제 가스터빈 같은 경우는 한 기에 이제 3천억 정도 이상이 되는데 최근에 이제 한 5개월 동안 이제 8개 이제 수주를 받았다. 이 금액이 이제 2조 원 넘어설 전망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좀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주가에는 왜 이렇게 반영을 안 하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요거 지금 매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매도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또 두 번째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시장은 ETF 중심으로 좀 많이 움직입니다. 아침에 ETF 시세를 이렇게 보면은 가장 높이 올라가는 테마가 그날의 주도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ETF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ETF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죠. 그래서 제가 그 ETF를 다 살펴봤는데 1, 2, 3위 안에 다 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ETF가 오르면 현물을 같이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ETF를 이제 추종을 하거나 아니면 원전의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이렇게 좀 들고 가야 된다. 이렇게 조금 볼 수가 있겠고요. 저는 이거 내일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횡보 기간이 조금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쏠 수 있다. 이유 없이도 톡 하면 터지는 게 요즘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셔도 괜찮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뭐 기간이 좀 길긴 했지만 횡보 이후의 상승 이 패턴을 두산 에너빌리티 오랜 주주분들은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아마 큰 걱정은 안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매수 의견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이제 권영호 대표의 마지막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려굴려 주사위. 자, 오늘의 마지막 종목이 되기도 하겠네요. 숫자는 6이 나왔습니다. 6칸 전진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갑니다. 언젠가였나요? 과거에 한번 이 종목을 소개를 해주셨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 뭐 남자답게 매수해야 된다 이 말씀하셨던 종목 맞죠? 네, 그 첫 방송 때 예. 아마 110만 원대 그 박스권 돌파하자마자 내일 과감하게 시가 베팅해라. 이거는 99% 확률 올라간다. 뭐 이렇게 언급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그리고 같아요. 실제로 장대 양봉 바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주가 조정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보통 이런 거는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 지금 방산 섹터가 사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4분기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사실 팩트는 안 좋게 나온 게 아니라 눈높이가 너무 높아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매출이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4분기가 8조가 나오고 영업이익이 7,500억이 나왔는데 컨센 대비 한 30% 정도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증권사에서도 이게 뭐 고환율도 그렇고 P랑 Q가 같이 성장하는 와중에서 더 높아질 거다라는 그 기대감이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컨센 하락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 지난 어떤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게 아니라 26년도에는 그 한국수출입은행의 그 통계에 따르면은 방산 수출만 150% 정도 늘어날 거다라는 전망도 있고 지금 글로벌적으로도 국방비 지출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좀 더 눌려준다면 요거는 조정시 매수 전략으로 좀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110만 원대면은 이전 고점을 돌파했었던 중요한 좀 지지선 라인 같은데
이 라인을 만약에 지금 지지하지 못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바로 V자 반등이 좀 나오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선 이탈하고 새로운 어떤 60일선에 대한 지지선 체크 여부를 지지하는지 확실히 보고 그 다음에 좀 집중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국인, 기관, 연기금 전부 다 매도세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조정이 좀 마무리가 되면 그때 이제 비중을 뭐 추가 매수를 하셔도 좋고 아니면 새롭게 진입을 하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관망 의견이지만 언젠가 곧 매수 타이밍이 다가올 것만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9개의 종목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세 분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